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인사 받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진솔한 이야기와 신나는 노래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했던 우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기 가수 우연희 씨를 기억하시죠? 네네네. 우연희 씨 방송이 끝나고도 참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방송으로도 전화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한 번 더 모시자고. 하여튼 우리가 기회를 잡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드디어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울산시대가 무려 10%에 달하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자화자찬이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가 참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청률이 만약에 15%가 넘으면 울산의 그 아름다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제 딸 수민이와 함께 재미있는 거리 공연하는 모습을 거기서 직접 이 방송 한 코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15%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자,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울산시대 여러분과 신나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갈등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나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돌봄 교실. 울산시 교육청이 맞벌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아침 돌봄 교실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아침 돌봄 교실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상입니다. 울산의 한 구청 직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상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구청은 공무 중에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고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나이든 노점상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이것입니다. 지난 2일 새벽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절도범을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스마트해지는 범인 잡기. 사건의 전말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이어서 2위는 열풍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SNS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챗 GPT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에서 지난해 말 출시한 챗 GPT는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판단하는 차세대 대화형 인공지능. 이 챗 GPT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인상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한 이후 5년째 동결 상태인 울산대교의 통행료.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연포산 터널의 무료화로 현재 유료화 구간은요. 매암 교차로에서 연포산 영업소 전 구간을 포함해 2곳인데요. 연포산 터널의 무료화로 손실분 보전 부담이 좀 늘었지만 시민들은 동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울산시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울산대교 통행료 인상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네. 자, 요즘 뭐 이게 그렇게 화제더라고요. 우리 수민이도 아빠 이거 알아? 하면서 뭐 챗 GPT, 챗 네. GPT
이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근데 이 뽀시기보다 챗 GPT가 이게 또 그렇게 핫한 거예요? 요즘 워낙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네.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보세요. 조금 상대방을 좀 높여주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런데 네. 말이죠. 네. 이거 도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예. 이게 인공지능 챗봇인데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해서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이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출시를 오. 했는데요. 인터넷 문서와 책을 포함해서 자료 3천억 개 이상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로 만들어져서 인간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영어권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야. 이 한국말로 질문을 해도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답을 그럴듯하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능력은 그뿐만이 아닌데요. 네. 미국에서는 의사 면허 시험을 보게 했더니 50%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오. 또 로스쿨 졸업 시험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학점을 받아서 이제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다 모두 통과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올해 그 대학 수능 시험 네. 영어 과목을 치게 했더니 3분의 2 이상을 맞춰서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야,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순전히 실력으로만 풀어도 3분의 2 이상을 맞췄다면 그 나보다 훨씬 수준이 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똑똑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 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 챗 GPT에게 응. 개그맨 이용식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영어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Do you know?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요? 여기까지. Do you know? 까지 그래도 알아들어요? 네. 야, 세상에. 저희가 한글로 번역한 답변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뽀뽀뽀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코미디언이다. 오. 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KBS 1TV에서 뽀시기 캐릭터로 활약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TV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아, 조금 전에 그 네.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 예리한 눈으로 제가 찾아냈는데 네네. KBS에서 뽀뽀뽀가 아니고 네. MBC. MBC에서. MBC에서 뽀뽀뽀를 했죠. 그거 하나 틀린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맞지는 않았네요. 네. 몸매는 안 나오던가요? 몸매는 나오질 않던데. 신기하네. 네네. 이용식 그러면 몸매부터 나오는데 네네. 키로수하고. 딸바보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그거 나오진 정확해요. 않더라고요. 원조죠, 딸바보 네, 원조. 네. 하여튼 네. 뭐 사실 그 잘생기고 다정한 아빠, 네. 딸바보 요것만 빠졌을 뿐이지 거의 다 들어맞네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번에는요. 네. 울산에 가면 어떤 특산품을 살까 물어봤는데 울산은 고래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래 모양의 액세서리와 같은 기념품을 좀 사라 이런 답변도 했었고요. 그러겠죠. 바다와 가까이 있으니까 김을 추천을 했고 김. 도자기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옹기를 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여행을 할 건데 네. 1박 2일 일정을 짜달라고 했더니 이런 일정을 짜주는데요. 오, 저대로. 예, 첫날에는 대왕항 공원을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방구대 암각화, 또 고래박물관, 그리고 이제 그 성남도 먹자골목을 가라고 추천을 했고요. 먹자골목, 이튿날에는 좋다. 네, 이튿날에는 울산대공원과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울산대교 전망대에 올라서 도심 야경을 보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 정말 저 성남동의 먹자 골목 네. 거기 다닐 때는 꼭 이용식과 함께 다녀라. 뭐 이런 것도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네,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요새 몸이 좀 약해가지고 네. 이걸 먹고 싶은데 잠시만.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10대 차량 절도범을 잡았다고요. 이건 뭐 요즘 종종 듣고 있는 뉴스인데 랭킹 뉴스에 소개할 정도면 이거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 예감이 스치는데요. 네, 지난 2일 아침 8시쯤인데요. 네. 112 상황실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네. 주차된 차가 없어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허. 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뒤져보니까 네. 이 10대 절도범 5명이 차를 훔치고 달아난 장면들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 CCTV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대들이 보이네요.
10대들이 쭉쭉 걸어갑니다, 지금. 저 차에 타는 건데요. 자기 차도 아니야, 지금. 차가 출발합니다. 차 키에 있었던 차량을 발견을 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아니, 장면인데요. 이 10대들이 어떻게 이 차를 훔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차 문이 열려 있었어요? 네, 차 문이 열려 있었긴 했는데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차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른 차의 차키가 있었던 겁니다. 네. 오, 다른 차의 키가. 네, 그래서 10대들이 이 차키를 훔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그 차를 발견을 해서 찾아서 훔친 겁니다. 근데 절도범을 그냥 검거한 것이 아니고 CCTV 관제센터하고 공조해서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당시에 사건을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의 얘기를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청소년 여러 명이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동일 부분을 추정을 해가지고 전날 CCTV 찍힌 거랑 그 당일날 찍힌 거랑 동일 인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CCTV 관제센터에 그 사진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10대들이 범행 다음 날에도 아파트 주차장을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전날 차를 훔쳤던 10대들하고 인상착의가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CCTV 관제센터에다가 이 인상착의를 한 10대들을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붙잡힌 곳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었다고요? 네,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10대 용의자 5명 중에서 2명을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스마트하군요. 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CCTV가 설치됐다는 건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스 정류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반복용 CCTV도 있고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물론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스마트 버스 정류장 거기서 나쁜 짓을 하면은 바로 들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의자 5명 모두 잡았습니까? 네, 10대 용의자 5명을 모두 잡았고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10대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오토바이가 없어서 차를 훔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서 네. 차를 훔쳤다. 그러면 승용차가 없으면 트럭을 훔쳐갖고 나가죠. 세상에. 일단 모두 붙잡혀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이젠 달라져야겠어요. 낮이나 밤이나 CCTV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예? 범죄자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 나쁜 짓 다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요 지금. 그 자동차 잊어버렸던 그 자동차 주인 얼마나 발을 동동 굴르겠어. 그 모든 가족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찾아오느라고 눈도 지금 빨갛게 지금 원래 빨갛지.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는데 여러분 수고했다는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세요.